민주당 전당대회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두 후보 간 득표율을 살펴보면 김민석 후보가 46.02%로 1위, 정청래 후보가 44.53%로 2위를 기록했는데요. 순위를 보면 아쉬운 결과이지만 본게임은 이제부터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두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가 1.48%포인트이고 무엇보다 앞으로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호남과 수도권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번 전당대회가 가장 치열할 것도 이미 예상했기 때문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득표율 현황보다도 이번 합동연설회에서 정청래 후보를 비롯한 최고위원 후보들의 연설들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글거린다고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오늘은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정청래 후보의 연설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의 어머니는 전라도 호남입니다. 호남 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정청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기려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뽑았던 사람들 똘똘 뭉쳐야 하는데 전당대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조국혁신당과는 하루빨리 통합하고 범민주 진보연합 단일대우로 1대1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 당은 지금 반명 외치면서 분열 외치면서 신천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이 갈라져 있습니다. 어머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청래의 진심과 단심이 공격받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당원은 제가 입장할 때 정청래가 윤석열이라며 저를 욕합니다. 어머니, 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 때 이재명 대표 바로 옆자리 짝꿍으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싸웠는데 정청래는 반명이라고 그럽니다. 법사위원장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맨 앞에 싸웠고 헌법재판소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윤석열 파면에 앞장섰는데 어머니, 제가 반명입니까? 민주당의 어머니들, 호남 어머니들, 아버지들 저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주공항에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합니다. 어머니, 제가 그것을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물, 전기, 국가산단지정, 광역, 교통망, 인재들이 살 수 있는 정주 여건, 인허가 간소화,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속도전, 추진력, 돌파력은 어머니 정청래가 제일 잘합니다. 당대표가 되어서 호남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는데 국가는 호남에 무슨 보상을 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호남 발전 투기를 만들어서 송정역부터 목포역까지 속도 개선 사업을 했고 5.18 구매역 개선 사업 예산을 내려보냈고 적십자사 병원 리모델링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는데 어머니 다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김대중이 꾸었던 꿈, 노무현이 꾸었던 꿈, 문재인이 꾸었던 꿈, 그것을 모두 모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 피워야 한다고 정청래가 주장하는데 어머니, 저의 꿈을,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떤 후보는 노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의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친인사 대천명 선거가 끝날 때까지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벌써 당대표가 된 양, 이 사람한테 이 당직 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 당직 주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머니,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24년 전 창고에 숨겨두었던 노사모 티셔츠를 입고 노사모 현수막을 들고 전당대회에 옵니다. 대전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강원도에서, 서울에서, 경기에서 이 노사모들이 호남에 달려갑니다. 노무현 정신으로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이태학 볕에서 호소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의리를 제가 지켰습니다. 이제 당원들께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저의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정청래 손을 잡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는 어머니라는 키워드를 통해 민주당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했었죠. 어머니라는 대상의 질문을 던지면서도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성찰했습니다. 앞서 정 후보가 거듭 강조했던 사통통합과 범민주진보연합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말 그대로 내분의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총단결, 더 나아가 당 밖으로는 범민주진보연합을 이뤄내 총선, 대선 승리를 하자는 겁니다. 이걸 더 요약하자면 정 후보가 말했던 민주당을 민주당답게인 거죠. 이번 연설회에서 정 후보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그 민주당스럽다는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하겠다였죠? 지금 정 후보는 국힘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 같은 당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들의 도를 넘는 공격이 계속되자 정 후보는 결국 수비 태세에서 공격 태세로 바꿨습니다. 자신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당과 당원 전체를 향해서도 공격이 이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합동 연설회 이전에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김승현의 논제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이 방송에서 정 후보는 기존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말들을 꺼냈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인 2030 진행자와의 1대1 진행 방식도 흥미로웠지만 크게 와닿는 인생 조언 같은 게 많았는데요. 영상의 끝부분에서 그는 자존감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신 분들은 모두 이 한마디가 지금의 정청래를 만들었구나를 느끼셨을 겁니다. 어떻게 과거 컷오프를 당했어도 당을 떠나지 않고 동료 의원들의 선거유세 지원을 다닐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동안 노골적인 반영 프레임 등 자신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쏟아져도 참아올 수 있었는지 모든 게 설명이 됐거든요. 그에게 자존감이 없었다면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만 때리는 게 아니라 당과 당원 전체를 때리고 있기 때문이었죠. 이건 최민희, 한민수, 이성인 후보의 발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연설들을 살펴보면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분열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죠. 상대의 터무니없는 프레임에 대해 반박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프레임으로 정청래를 반정부의 해당 행위자로 만들었고 우리를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신천지, 레버리지법, 실제로도 이 의혹들을 제기한 사람들은 전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소 오글거리시는 얘기를 잔뜩 한 것 같은데요.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청래와 3인의 최고위원 후보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지를 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30 진보는 힘들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